지났습니다만 지금 청와대에 이런 실상을 알 수 있는 분이 없을 뿐더러 경제에 너무 심취하시다 보니까 이 분야를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서해 5도가 빠르면 금년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아주 큰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8월 10일 날 칼럼을 썼습니다. 서해 5도가 포격당한다. 칼럼을 썼고 대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몇 번 하니까 다 웃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끄떡없는데 저 사람 자꾸만 걱정만 조장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AMP 과정이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 제가 무슨 대학인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은 또 우리들이 이 뜻에 동감하고 걱정을 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극우 보수분자들이라고 그래요. 극우 보수. 근데 연평도가 넘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상을 못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과 지상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단 말이에요. 이 심이 바다에서도 연결되는 거라는데 바다는 전혀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군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게 비대칭적으로 열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해바다 5개도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충직하게 따라서 대비하지 않으면 진실로 회복하기 힘든 불행을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허 박사부터, 항상, 네, 한 말씀. 이 안보 포럼이 시작된 지가 금년 12년째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12년 동안 질문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질문을 드리는데, 왜 질문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은 우선 지금 그 선생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아주 그 직관력이 뛰어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분석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응력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참 12년 동안 많은 분들의 훌륭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참 오늘처럼 그 수사어 없는 아주 그 이러한 그 말씀을 듣게 돼서 감동을 느꼈는데. 거기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선생님의 그와 같은 그 좋은 그 탁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그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이력사항을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 정계라든가 여기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별로. 뭐 자문위원 몇 개 있을 뿐입니다만은.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참 서글픈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또 두 번째 하나는 이제 그 참석하셨는지 안 했는지 묻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는 그 여야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정교사식으로 해도 이러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지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그런 요청이 있을 적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만 듣고 지나가기엔 너무 구리한 말씀이 돼가지고 저 나름대로도 그러한 그 뜻을 좀 여러 군데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충동을 받을 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정책을 다루는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그다음에 가정교사식으로 해도 이렇게 그 여야 지도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이 기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장차 그러한 면에서 좀 그 포부를 개진할 수 있는 이 적극적인 이러한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미력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 좀 선생님을
꼭 소개를 해서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야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에 그 세 가지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은둔사로서에 지날 것인지 아니면 좀 나서실 것인지 그 얘기입니다. 허박사까지 감사합니다. 김성만 제동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을 동의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 해군과 해병대가 여러 가지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만 제 전공이 조직 행동론입니다. 조직에 저도 전문가인데 지난번에 그 천안함 사건 때는 모르지만은 그 사태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연평도 포격대 보면 쪽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근처는 청와대나 국방장관이나 뭐 합참 의장이라든가 심지어 해군 참모총장까지도 육군이나 공군 참모총장 모르더라도 자기 할 일을 못했거나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지금 그 제동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소위 병렬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산업사회에 맞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건데 그 배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그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통합하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미 국무성은 20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원시적인 조직입니다. 통합이 되어 있고 분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각 나라가 전문화된 조직보다도 더 기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 기업이 미국 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동력이 있었던 것은 은행이 주인이고 그 주주랑 전문화되어 있고 분업화된 미국 기업보다도 반통합이 됐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80년대 세계를 지배할 정도 위협을 가졌는데 지금 한국 기업들은 사실은 가족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적인 원시적인 기업을 가족이 통화하는 로얄 패밀리 해가지고 아주 원시적인 조직입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21세기에 맞는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 경영이 참 좋다 하는데 한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 정부에서 그 고심하고 있는 의료 관광 상당히 고부 가치가 있고 한국 의학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몇십 군데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태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医療 기술이 나선 데도 의료 관광에서 아무런 우리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우 그 박사가 그 지난번에 분산돼 있고 책임 소재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해병대 혼자서만 사실 싸웠고 지금까지 싸운 것도 해병대 가운데 6개의 K9 중에서 4개가 남쪽 가서 대포를 다 쏘버리고 올라가서 대포를 가지고서 4개가 다시 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2개 중에서 하나는 그 고장났고 이북의 전이라든가 이제 이북의 포격에 의해서 하나 가지고 그런 대로 대응해서 이북이 상당히 한 330명 정도 죽을 정도는 상당히 효과를 봤지만은 우리의 전력이 상당히 그 제대로 효율성 없던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합동군 사령관이 집중한다면 민주주의라든가 군사 쿠데타의 위험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대응면에서 신속 대응면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제덕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사회만 전문하지만은 이것도 지금까지의 조직에 비해서 즉각 대응하는 데는 힘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군사 쿠데타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제동님 말씀하시지 못습니다만은 군사 작전 면에서는 저는 그 이상우 박사의 제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그 분야 먼저 말씀드립니다. 연합 체제, 국방조직 체제를 그 이상호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를 주장하시는 분은 뭐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걸 할 것이냐. 그거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3군 병렬제를 통해 가지고 일단 전쟁 억제에 포커스를 맞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동군 사령부제는 전쟁 억제보다는 전쟁을 하겠다는 체제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체제는 뭐냐면 전시작통권을 가져와서 연합사 필요 없다 가고
합동군 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3군 본부 백렬제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전문가들이 사소한 무력 도발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억제가 되면은 전쟁으로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잘하면은 전쟁으로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같이 연평도 폭격했을 때 우리가 공군기가 때리고 저쪽에 공군기가 내려오면 전쟁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옛날에 상군본부 백렬제의 연합체제를 갖고 있을 때는 전쟁 억제에 중점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연합방위체제를 반드시 같이 갑니다. 지금 베트남 아시죠? 베트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미국 쪽에 지금 연합기구를 만들자고 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미국, 일본, 호주가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들어왔고 베트남하고 몽골이 지금 들어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국방체계는 전쟁을 억제하는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조직 행동론을 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그 체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군의 또 시스템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평도에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헬리콥터가 한 대도 안 갔습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건 국회에서 따지면 아마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연평도에서 장병이 죽고 지금 민간인이 다치고 하는데 헬리콥터가 한 대도 안 갔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가 650대고요. 그 다음에 어무 헬기를 공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헬기도 갖고 있죠. 민간 헬기도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 지금 백령도나 연평도에서 산모가 아프다 하면 공군 헬기 갑니다. 근데 왜 안 갔느냐? 이번에 왜 안 갔느냐? 이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왜냐? 육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지휘 개선이 다 육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방부의 이 시스템 자체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합참에서 해상작전과장하고 전략기획부장하고 이렇게 장관실 부관하고 연합사 이렇게 근무해서 이런 전체적인 그 근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상군본부 백렬제하고 그게 또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4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이걸 체제를 유지해 본 결과 효과가 난 거죠. 그러나 통합군제나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본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우리가 위기가 온다. 위기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이나 이런 걸 봐서 위기가 오는데 위기가 오는 이런 시기에 군을 헤쳐모여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직 부분은 저는 다른 공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군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어디 나가서 또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여당 국회의원이 조찬에 저를 한번 초청을 해서 천안함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들 만나가지고 지난번 책을 주면서 서해 오도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아주 여러 젊은 의원님들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보고 김재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대한민국은 북한보다도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염두에 두겠다 해가지고 2개월 만에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연평도. 그러니까 그분들 또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린 분야도 있을 겁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 생각도 안보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제가 여의도에 가가지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포부라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책 6권 나왔는데 한 10권까지는 책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나스 칼럼 저기 우리 기자 한 분이 와 계십니다만 재앙군인에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나스넷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기고하면서 한 200여 건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한 거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집에서 책을 쓰고 후배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하니 이런 것에 앞으로 시간을 더 할애하고자 합니다. 다른 법은 없습니다.